예, 첫 번째 MLS 경기 이제 뉴잉글랜드 대 이제 인터 마이애미. 한번만 빼. 자, 일단은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 중. 네, 이렇게 지금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 있고,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아 이거는 한번 네, 그냥 줄일게요.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아무튼 네, 이렇게 일단 양 팀의 그런 주전 결장자 누수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 지금 뭐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 5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득점을 좀 많이 할 때도 적게 할 때도 있으면서 지금 최근 그런 득점에 대한 기복이 많이 좀 심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도 썩 네, 만족스럽지 않는 그런 네, 결과를 받고 있네요, 뉴잉글랜드는. 반면에 지금 뭐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 5연패, 그쵸, 5연패 중으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일 전에 좀 FA컵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뉴잉글랜드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체력이 열세인 상황입니다. 체력이 열세인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런 네, 컨디션 요소나 그런 체력 요소는 좀 인터 마이애미보다는 아무래도 뉴잉글랜드가 좀 더 우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은 뭐 요 경기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뉴잉글랜드가 주도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지금 인터 마이애미 자체가 이제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 좀 공격 전개가 많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뉴잉글랜드가 오히려 인터 마이애미보다 좀 더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지금 뭐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이 많이 안 좋은데,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도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지금 리그 기준 지금 원정에서 7경기 지금 3득점으로 굉장히 좀 저조한 득점력을 원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이제 한 달 전 맞대결에서는 지금 인터 마이애미가 뉴잉글랜드 상대로 이겼긴 했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인터 마이애미가 홈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터 마이애미의 그런 경기력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제 인터 마이애미의 그런 부진한 성적, 그리고 하락세,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안 좋은 경기력을 다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의 인터 마이애미보다는 좀 더 뉴잉글랜드가 더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네, 뉴잉글랜드 쪽 승리 보고, 그리고 이거는 뭐 핸디론 한번 마인스까지 가져가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축구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이제 봐서, 요거는 이제 프로토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번호까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잉글랜드 승은 219번 승, 그리고 마인 승은 220번 승.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뉴잉글랜드 승에 이제 마인 승, 이렇게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경기 이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대 DC 유나이티드. 일단은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가 1명, 그리고 미드필더가 지금 2명 결장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센터백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2명, 지금 공격수 1명으로 굉장히 좀 결장자 누수가 지금 많은 편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력 손실을 비교를 해보자면 양 팀 다 좀 어느 정도 좀 심한 상태인데, 애틀란타에 비해서 그리고 DC 유나이티드가 좀 더 전력 누수가 많은 편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애틀란타도 지금 4경기 연속 무승부를 지금 거두고 있는 중으로 지금 좀처럼 승패가 갈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제 계속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지만,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공격력이 좀 많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홈에서 2경기 이제 7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득점력이 많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홈과 이런 원정에서의 그런 득점 편차가 좀 큰 편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애틀란타나 그런 DC 유나이티드나 또 양팀 다 템포가 좀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기 자체가 스피디하게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공격 전개가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력에서 기대해 볼 만한 요소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DC 유나이티드 역시 이제 홈 원정 뭐 따질 거 없이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이런 공격 전개가 좋은 양 팀을 봤을 때는 다득점 페이스로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하지만 지금 애틀란타도 약간 좀 걱정인 게 이번 경기 이제 처음으로 주전 키퍼가 이제 결정한 채 경기를 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전 골키퍼가 아무래도 이제 빠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불안한 그런 모습을 좀 노출할 경우가 많은데, 그런 약간 수비에서의 그런 불안감을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의 그런 부상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부터 전력이 다소 약해진 상태로 어느 정도 경기를 뛰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 팀 다 좀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뭐 요 상대 전적까지 한번 봤을 때는 지금 뭐 애틀란타가 이제 최근 3경기 DC 유나이티드 상대로 전승을 거두고 있으면서 이제 우세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홈에서 어느 정도 좀 약간 공격력도 폭발이 되고 상성상 좀 우위에 있는 애틀란타가 좀 더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애틀란타 사이드를 보는 게 그나마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쪽 승을 볼게요. 그리고 2.5 기준으로 오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의 그런 프로토 기준 번호는 210번 쪽 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는 212번 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승, 그리고 2.5 기준 오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 샬럿 FC 대 이제 시애틀. 자, 요것도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정자 누수로 보면 샬럿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지금 2명이 결장 중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팀 내 지금 득점 1위 공격수인 또 요르단 모리스가 어느 정도 결장 의심의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샬럿이랑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양 팀의 주축 공격수들이 결장이나 안 그러고 그런 결장 의심인 이슈가 있는 상태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좀 볼 점유 위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무리하게 공격하기보다는 후방부터 이제 빌드업을 해 나가면서 천천히 공격을 그런 전개하는 방향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템포 자체는 다소 좀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샬럿도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시애틀도 이제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많이 답답하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득점 위주로도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샬럿 같은 경우에 지금 홈 2점으로 인해 어느 정도 정배를 받긴 했지만 최근 뭐 연패로 인한 그런 분위기 저하, 그리고 이전에 이제 좀 좋았던 그런 경기력과는 달리 최근에는 많이 좀 경기력이 잠잠하고 좀 침체됐어요. 그러니까 침체된 경기력을 최근 보여주다 보니 아무리 지금 샬럿이 홈이라고 해도 샬럿 사이드를 좀 보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약간 샬럿을 믿기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그런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애틀 쪽 사이드를 볼게요. 시애틀 쪽 프랜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한번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애틀 프랜승 같은 경우에는 214번 패, 그리고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213번 무, 그리고 215번 같은 2.5 언더는 215번 승. 말이 혼나왔네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프랜승의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랜도 시티 대 이제 콜로라도 경기. 자, 일단은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주축 공격수들이 이제 하나둘씩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전력을 갖춘 상태예요. 자, 팔수님 반갑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래서 지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좀 갖춘 상태긴 하지만, 팔순 더치페이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별풍선 20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MLS 조합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무래도 이제 조합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축구 조합, 그리고 내일 있을 K리그랑 이제 J리그에 대한 그런 조합본을 드리는데, 그 내일 있을 그런 K리그와 J리그 조합본은 내일 아침에 제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보관함 확인해 보시고, 보관함에 만약 없으시면 스팸함까지 확인하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2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일단 어느 정도 지금 전력을 갖춘 상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지만,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흐름 끊겨도 상관없습니다. 후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리죠. 팔수님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면은, 일단 어느 정도 지금 전력을 갖춘 상태긴 하지만 지금 복귀한 그런 콜로라도 주축 공격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적응이 덜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 그런 세너스와의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빈번히 좀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지금 경기력이 많이 좋지 못한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주축 선수들이 적응이 좀 빨리 끝나야 경기력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일단 양 팀의 분위기 같은 경우에 많이 상반되어 있는데, 지금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5경기 2승 3무로 5경기 연속 지금 패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과 다르게 지금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반면에 지금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6연패를 할 정도로 공격력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공격력뿐만 아니라 지금 수비력도 거의 좀 최악에 가깝다 보니까 공수 밸런스가 그런 무너진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현재 경기력만 봤을 때는 콜로라도보다는 올랜도 시티가 훨씬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격 루트 중에서는 좀 침투가 굉장히 좀 강점이다 보니까 침투 위주로 좀 콜로라도의 그런 수비진을 괴롭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 또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좀 롱볼 위주로 공격 전개를 이어나가요. 근데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골 결정력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골 결정력에 그런 약간 결점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격 전개를 할 때 공격도 끊기는 경우가 좀 빈번히 있기 때문에 좀 공격 면에서는 어느 정도 콜로라도보다는 올랜도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더 많은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이 경기도 현재 지금 콜로라도의 그런 성적, 경기력 이런 거를 다 봤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콜로라도 사이드를 보기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올랜도 시티 쪽 승,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한번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랜도 시티 같은 경우에는 222번 쪽 승,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224번 승. 이렇게 이제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토론토 대 이제 내슈빌.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양팀 다 주전 센터백이 한 명씩 결장이 상황이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나마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3경기 1승 2무로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최근 이제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자, 하지만 그만큼 공격에서도 많이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공격에서는 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좀 전술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선수들의 그런 개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경기력이 좀 많이 달라지는 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 4연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홈, 원정 상관없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전 시즌과는 다르게 지금 꾸준히 득점력을 계속 뽐내면서 동부 리그 지금 2위에 지금 안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내슈빌이 이렇게 상승세를 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핵심 골잡이 무크타르를 어느 정도 필두를 해서 공격수들의 그런 시너지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이라 이렇게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 경기력이 좋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의 그런 내슈빌과 비교를 하면은 경기력적으로는 내슈빌이 한 수 위라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방면에서 모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내슈빌을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제 원정이라는 약간 그런 원정이라는 그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내슈빌이 최근 뭐 원정 경기력도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면은 내슈빌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내슈빌 쪽 프랜승을 보고 2.5 기준을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홈에서 토론토의 수비가 그렇게까지 이제 오히려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약간 좀 보면은 2.5 기준은 오바보다는 언더가 좀 더 끌리는 경기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내슈빌 쪽 프랜승은 226번 패, 그리고 2.5 기준 언더는 227번 승,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론토랑 이제 내슈빌까지 마무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스턴 대 이제 로스앤젤러스 FC, 약자로 LAFC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휴스턴과 LAFC, 일단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공수 밸런스가 뭐 좋은 팀들끼리의 그런 맞대결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토론토가 아니라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과 달리 홈에서 경기력이 훨씬 좋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많이 심하다고 볼 수가 있고, 홈에서의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좀 좋은 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LAFC 같은 경우에는 홈, 원정 상관없이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전체적으로 다 양팀 다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들끼리의 이런 맞대결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휴스턴 같은 경우에 지금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지금 수비가 매우 좋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휴스턴이 이제 리그에서 이제 홈에서 지금 7경기를 치렀는데, 지금 휴스턴 같은 경우 이번 시즌 홈에서 7경기를 치르면서 지금 단 뭐 20점밖에 안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휴스턴 같은 경우 홈에서 수비 라인이 견고하고, 그리고 침투나 역습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이런 약간 지금 홈에서의 단단한 수비력을 구축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지금 홈에서 휴스턴이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제 LAFC 같은 경우에 최근 좀 다시 득점 찬스를 굉장히 잘 만들어 가면서 좋은 그런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 입장에서도 좀 LAFC의 그런 공격을 좀 막기는 약간 좀 쉽지 않은 경기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LAFC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약간 좀 오게티라고 하면은 골 결정력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다. 네, 이 정도가 약간 좀 고려될 만한 점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승패로 나누기는 약간 좀 애매하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고배당으로 로스앤젤러스 FC 햄무 쪽이나 안 그래도 무승부 쪽에서 이제 고배당 자비로 하나 가져가거나, 안 그래도 2.5 기준으로 언더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LAFC 같은 경우에는 224.9, 그리고 이제
LAFC 이제 햄무는 이제 224번 무. 그리고 안 그러면은 이제 LAFC 이제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243번 쪽 무승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2.5 언더 기준은 이제 245번 쪽 승. 네. 이렇게 이제 프로토 기준 번호에 대한 승무패 이거까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휴스턴과 LAFC 이제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자, 마지막 이제 MLS 경기네요. 세노스 대 이제 필라델피아. 자, 일단은 이제 양팀 결장자는 이제 크게 없기 때문에 이제 양팀 다 뭐 큰 결장자 없이 풀라인업인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뭐 최근 지금 필라델피아의 기세가 굉장히 무서워요. 즉 필라델피아는 뭐 지금 리그 기준 4연승을 지금 기록 중으로 공격, 수비 모두 지금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부터 좀 필라델피아의 그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게 좀 저조한 그런 원정 경기력이었는데, 지금 최근 원정에서 3연승을 이어가면서 이런 지금 원정에서 약한 그런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모습을 좀 계속 지어나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홈 원정에서도 이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점유율 자체는 세너스가 좀 더 우위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필라델피아가 좀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포기하면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점유율은 세너스가 어느 정도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지금 공격 루트가 많고 그리고 공격 전개가 어느 정도 많이 뛰어난 그럼 필라델피아가 좀 공격 면에서는 많이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좀 점유율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빠른 전개 위주로 플레이하기 때문에 이런 좀 그런 기동성 있는 필라델피아의 공격진을 산호세가 좀 막기에는 약간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 지금 양 팀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공격 전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세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3경기 동안 유효 슈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직전 콜로라도 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을 만큼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공격 전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 경기는 이제 콜로라도가 이제 후반에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격적으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는 세너스가 아닌 콜로라도이기 때문에 지금의 세너스의 이런 공격 전개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세너스보다는 필라델피아가 전체적으로 다 우세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역배라고 해도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는 필라델피아 쪽 역배승, 그리고 역배승을 보니까 핸디로는 프랜슨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 역배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 기준 258번 팩, 그리고 프랜슨 같은 경우에는 259번 팩,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이제 전부 다 이제 MLS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제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